저는 강지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최대 재벌 중 하나인 강씨그룹의 유일한 딸입니다. 아버지는 강씨그룹 회장 강민준, 어머니는 예술가였던 이수진이었는데 16살 그해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너무 아끼느라 외부 세상과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벌 딸이라는 레이블 없이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를 원했고 아버지와 장담하며 배경을 숨긴 채 대학교 동창이었던 이승우와 결혼했습니다. 이승우는 당시 경제학과 장학생이었고 꼭 성공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말에 저는 마음을 열었죠. 결혼한 지 5해, 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그의 창업 자금을 마련했고 집안일은 모두 혼자 맡아 그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못난 며느리라고 속삭이지만 저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은 결혼 5번째 기념일 파티다. 저는 3달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150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고 아침부터 화장과 머리까지 꼼꼼히 차려입었습니다. 파티장인 강남 럭셔리 호텔 로비에서 이승우를 기다리지만 나타난 그의 옆에는 항상 그 곁에 있던 비서 임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미는 검은색 민소매 드레스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이승우의 팔을 꼬고 있었어요. 지현아, 미안해. 임미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한 사항이 있어서 같이 온 거야? 이승우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눈은 제 드레스에 한 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저는 이승우에게 가까이 갔어요. 오빠, 왜 비서를 기념일 파티에 데리고 왔어? 혼자 왔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미가 먼저 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강씨, 이해해주세요. 승우 오빠와 저는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그녀는 바로 앞에 놓인 포도주 잔을 들어 제 머리 위로 쑥 올렸습니다. 이런 드레스에 이런 와인이 어울릴 거예요. 붉은 포도주가 제 머리부터 얼굴, 드레스까지 쏟아졌고 차가운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있는 드레스는 포도주 색으로 물들고 지저분하게 구겨졌습니다. 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몸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지는 포도주 방울을 보았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때 이승우가 임미의 어깨를 감싸고 저에게 냉소했습니다. 지현아, 제대로 봐. 이런 여자가 내게 맞는 거야? 넌 그냥 집에서 밥만 해주는 수준이지 뭐. 시어머니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결혼한 지 5해째 아들도 못 낳고 이제는 남편 마음도 못 잡냐? 이런 며느리가 뭐 하겠어? 우리 가정에 안 맞아. 제가 어머니 유산으로 투자한 돈으로 이승우가 회사를 키웠고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갈 돈도 제가 줬다는 걸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히 이승우와 임미, 시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때 제 핸드백 속에서 아버지가 준 비상 연락용 카드가 살짝 튀어나왔지만 저는 그냥 손으로 눌렀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머리에서 멎는 대로 저는 일어났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호텔 앞길에는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포도주 냄새가 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창문을 보면 얼굴에 포도주 자국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 5해,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또 속았어요. 이승우는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제 기도를 등져버렸어요. 아버지가 내가 아파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불러라고 말했던 그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택시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승우, 임미, 시어머니.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내 차례야. 택시는 아파트로 가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포도주 냄새가 좁은 공간에 가득 찼다. 15층, 이승우와 함께 살았던 5년간의 공간인데 오늘만큼은 시큰뻑한 기분이 들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방에서 스마트폰 화면 빛이 살짝 새어나왔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다. 포도주로 젖은 드레스가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이승우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 갔어? 파티 끝나고 인미랑 카페 갔는데 연락 안 왔어. 그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그곳에는 인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나는 그냥 옆방으로 갔다. 옆방은 나의 작은 서재였고 벽장 안쪽에 아버지가 준 안전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어머니의 유산 증명서, 이승우 회사에 투자한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법무팀 연락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카드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폰은 일반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 장치로 아버지의 특별 보안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화면을 터치하자 강씨그룹 법무부장인 최 변호사의 연락처가 나왔고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 부장, 나야. 지현 양. 무슨 일인가요? 뉴스에서 이승우 씨의 파티 사건을 봤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긴장했다. 이승우의 회사 자금 흐름을 모두 조사해. 5년 동안 내가 투자한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그가 몰래 이전한 자산까지. 오늘 밤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아줘. 내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미 회장님의 지시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시간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것을 말했고 나는 입술을 살짝 올렸다. 아버지는 나를 항상 지켜주고 계셨다. 통화를 끊은 뒤 나는 서류장을 꺼냈다. 이승우가 예전부터 원했던 이혼 계약서를 썼다. 그는 전 재산 포기를 원했고 나는 그의 마음에 맞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항을 적었다. 서명란에 내 이름을 쓸 때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이때 거실에서 이승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현. 왜 안 답해? 내 스위트가 안 왔어. 내가 사와. 나는 계약서를 서류 봉투에 넣고 나갔다. 이승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카톡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인미에게 내일 집 사러 갈게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이거 받아. 나는 서류 봉투를 그 앞에 놓았다. 이승우가 뜯어보자 눈이 커졌다. 이혼 계약서? 너 미쳤어. 그래도 좋아. 이 조항대로 하면 돼. 그는 기뻐하며 서명을 하고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넌 내 마음을 알아? 나중에 잘 살아. 그의 미소는 역겨웠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관할 법원에 갈게. 준비해둬. 나는 다시 옆방으로 갔고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최 변호사가 자금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이승우는 내가 투자한 5억 원으로 인미에게 명품 가방과 차를 사주고 시어머니에게는 매년 1억 원씩 보내 해외여행을 시켰다. 게다가 그의 회사는 작년부터 세금을 탈루하고 협약사에 뇌물을 준 증거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문서를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아버지의 비서인 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승우의 협력사 목록을 보내줘.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회사 최고층 사무실로 와. 박 비서는 즉시 지현 양이라고 답했다. 나는 서재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내 앞에는 복수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 8시 30분 서울가정법원 앞. 나는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셔츠를 입고 맨투맨을 걸쳤다. 포도주로 젖은 드레스는 이미 저녁에 세탁소에 맡겼고
오늘의 모습은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이혼 청구인처럼 보이지만 가방 안에는 최 변호사가 보내준 증거 파일과 아버지의 인증서가 가득 차 있다. 지현아, 너 왔어. 이승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인미를 데리고 왔고 인미는 짧은 민소매 드레스에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날에도 데리고 왔어? 시끄러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인미가 이승우의 팔을 꼬고 내게 미소를 지었다. 강씨, 이혼하면 더 이상 승우 오빠를 갈취할 수 없겠죠? 잘 생각해봐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나는 그냥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이승우와 인미가 뒤따랐다. 재판실에서 담당 판사는 간단히 질문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승우는 재빨리 대답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강지현 씨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확실하십니까? 판사가 나에게 묻자 이승우가 먼저 말했다. 판사님, 그녀가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나는 이때야 비로소 이승우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이 계약서는 제가 작성했지만 이승우 씨가 저의 재산을 몰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혼 절차부터 마치고 싶습니다. 이승우의 얼굴이 살짝 변했지만 곧 다시 태연해졌다. 뭐라는 소리야? 너는 뭘 투자했다는 거야?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사에게 서명을 했다. 이혼 증명서를 받는 순간 이승우는 인미에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오후에 아파트 사러 갈 거잖아. 법원 밖에서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절차 끝났어. 약속한 대로 해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승우 회사의 계좌를 동결 시작할게요. 세무청 쪽에도 연락했고 1시간 안에 조사팀이 출동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길가에 서서 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록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연락해. 이승우와의 계약을 즉시 중단하라고. 박 비서는 1분 만에 답장을 보냈다. 진행 중입니다. 70% 협력사가 이미 동의했습니다. 나머지도 곧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이승우가 인미와 함께 차에 타고 떠났다. 그들의 차는 내 돈으로 산 BMW였고 번호판은 나도 잘 외우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불러 그들을 뒤쫓았다. 택시기사에게 저 BMW 따라가 주세요라고 말했고 기사는 웃으며 연인 사이 싸움인가요? 라고 묻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판매센터에 들어갔다. 나는 택시 안에서 기다리며 스마트폰에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아빠. 지현아, 잘 됐어. 이혼 증명서 받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빠, 이승우를 망쳐주세요. 지금, 오늘 안에. 알았어. 이미 박 비서가 보고했어? 그의 회사 주요 계좌는 지금 동결됐고 협력사도 모두 떠났어. 아파트 사는 돈도 그의 밀리은행 계좌에서 나올 거잖아. 그 계좌도 방금 막았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입술을 살짝 올렸다. 고마워요, 아빠. 내 딸을 아프게 한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아. 나중에 우리 집에 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통화를 끊은 뒤 나는 판매센터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승우가 판매원에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고 인미는 아파트 모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최 변호사가 세무청 조사팀이 이승우 회사에 도착했다는 사진을 보내왔었다. 사진 속 이승우의 직원들이 허둥지둥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판매센터 안으로 걸어갔다. 이승우가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칠 듯이 울렸다. 뭐야, 시끄러워. 그는 성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떻게 된 일이야? 계좌가 동결됐다고? 세무청이 왔다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판매원이 이승우 씨,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화가 나서 계약서를 내던졌다. 인미가 오빠, 무슨 일이야? 하고 붙잡았지만 그는 인미를 세게 밀쳐냈다. 나는 그들 뒤에서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인미가 넘어지며 놀란 목소리와 이승우의 외침이 판매센터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닦고 박 비서에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판매센터 앞에 있어? 차 불러줘. 지현 양, 차가 이미 건너편에 대기 중입니다. 회사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응, 가자. 나는 전화를 끊고 판매센터 문을 나섰어. 검은색 렉서스 차가 길가에 멈춰 서 있었고 운전석의 드라이버가 문을 열어줬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박 비서가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렸다. 지현 양, 이승우 회사의 주요 계약서 5건이 모두 중단되었고 대출은행에서 파산위기 통보를 보냈습니다. 세무청 조사팀은 현재 그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압수 중이에요. 그는 태블릿을 4개 건넸고 화면에는 이승우 회사의 계좌 잔액과 세무청 조사 현장 사진이 보였다. 나는 태블릿을 살펴보며 말했다. 판매센터 모니터 영상, 그리고 파티날 포도주를 쏟은 영상 있지? 네, 파티장 영상은 당시 참석한 강씨그룹 관계자가 몰래 촬영해서 보내왔고 판매센터 영상은 방금 연결해서 받았습니다. 차가 강씨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나는 두 영상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이 파일을 모든 주요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보내. 제목은 현실판 파산 언니들로 해. 박 비서가 노트에 적으며 물었다. SNS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전달할까요? 응,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인플루언서 20명에게 우선 보내.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불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고층 건물들이 차가운 유리로 반짝이고 이승우가 그중 하나의 아파트를 꿈꾸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1시간 후 강씨그룹 본사 최상층.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을 바라볼 수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고급 프린터와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지현 양, 이승우가 판매센터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경찰서에 그의 세금 탈루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승우를 조사 중입니다. 최 변호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스위트 케이스에 담긴 문서를 내게 놓았다. 이것은 이승우가 어머니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모든 증거와 그가 인미에게 준 재물 목록입니다. 총액이 8억 5천만 원이에요. 나는 문서를 펼쳤다. 인미에게 산 명품 가방 12개, 차 1대, 명품 주얼리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도 언론에 내보내. 인미가 골드디기어로 알려지게 해.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박 비서가 달려왔다. 지현 양, 뉴스가 나왔어요. 모든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에 올라갔고 파산 언니들 검색어가 실시간 1위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기사에는 이승우가 판매센터에서 소리치는 사진과 인미가 포도주를 쏟는 영상 스크린샷이 담겨 있었다. 댓글은 이미 수만 개가 쌓여 있었다. 이런 남자 정말 역겨워. 인미도 잘 된 거 없어. 강지현 씨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이었다. 이승우 전화 왔어요. 받을까요? 박 비서가 휴대폰을 내게 보였고 화면에는 이승우라고 적힌 번호가 깜빡였다. 나는 받지 않고 끊었고 곧장 문자를 보냈다. 내가 빼앗은 8억 5천만 원, 그리고 세금 탈루 금액은 총 15억 원이야. 3일 안에 갚아.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할게.
문자를 보낸 직후 이승우의 문자가 왔다. 지현아, 너한테 미안해. 그 돈은 나중에 갚을게. 너랑 아버지한테 말해서 좀 살려줘. 나는 그 문자를 지웠고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승우의 자산을 모두 조사해. 집, 차, 은행 계좌 모두 압류해. 저녁 6시 뉴스에는 이승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경악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도 박 비서를 통해 들었다. 나는 사무실 창문을 보며 와인을 따 마셨다. 붉은 와인이 잔에 차르르르 넘치고 파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의 와인은 그때와 달리 복수의 맛이 풍부했다. 지현 양,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식당에 와달라고 하십니다. 박 비서가 말했을 때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가자. 아빠와 오랜만에 식사해야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내 휴대폰에는 임미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강지현, 내가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 거야. 나한테는 손대지 마.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임미도 곧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될 것이다. 강식그룹 별관에 있는 정원 식당. 나무 탁자에 흰색 식기와 붉은 와인잔이 놓여 있고 아버지 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는 가족을 향해 인사했고 아버지가 손짓하며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오늘 너를 위해 스위스에서 온 셰프를 불렀어. 아버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나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승우 일, 잘 처리했구나. 하지만 너무 혼자서 참았지? 아버지가 와인을 따주며 말했다.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덕분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았을 거예요. 나는 와인잔을 살짝 들었다.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의 딸이라는 건 그런 의미도 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운 건 잘했다. 이승우는 내 돈으로 성공을 꿈꿨지만 그 돈이 그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어.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 그때 서빙어가 스테이크를 가져왔고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며 계속 말했다. 임미 그 여자, 오늘 오후 장 회장에게 찾아갔어. 장 회장은 내가 미리 통보해 둔 걸 알고 그녀를 쫓아냈지. 장 회장은 강씨그룹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업 거물이었다. 임미가 그에게 접근한 건 이승우가 무너졌으니 새로운 기둥을 찾으려는 의도였다. 그녀가 뭘 원했어? 나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물었다.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도 하고 장 회장과 협력하겠다고 제안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장 회장에게 보여주자마자 장 회장이 격분해서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 아버지가 웃었고 나도 입술을 살짝 올렸다. 임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식사 중에 최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다. 이승우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승우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승우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을 배달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내 유산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게 맞아. 하지만 너는 이런 걸로 끝내지 않을 거지? 아버지의 눈빛이 날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9시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임미의 전화였다. 강지현, 너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 거야. 나한테 뭘 한 거냐? 모든 회사가 나를 거절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분노했다. 내가 이승우에게 준 뇌물, 그리고 탈세에 가담한 증거를 모든 기업에 보냈어. 넌 이제 한국 어느 기업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됐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고 임미가 소리치며 외쳤다. 난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럼 해봐. 내 집 주변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서 있고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경비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인미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해. 이상 행동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인미가 장 회장의 사무실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사진 속 인미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보고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승우에게 마지막 통지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발할게. 알겠습니다. 이승우는 지금 배달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박 비서가 답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나를 격려해주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이승우가 직접 집 앞에 왔다. 그는 더러운 운동복을 입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다. 지현아, 제발 좀 살려줘. 돈은 나중에 갚을게. 그냥 형사고발은 하지 마.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나는 문틈 사이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게 포도주를 쏟았을 때, 나를 못난 며느리라고 불렀을 때는 어디 갔어? 이제 와서 용서를 빌다니 우습기만 해. 내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이승우가 손으로 문을 막았다. 지현아, 너 정말 이렇게 못됐어? 우린 결혼한 지 5해를 함께 살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경비원을 불렀다. 이 사람을 쫓아내주세요. 경비원이 이승우를 끌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어머니 사진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어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한국경제정상회의 현장은 검은 정장과 고급 드레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아버지가 선물한 크림색 하이컬처 드레스를 입고 펠리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박 비서가 옆에서 회의 참석자 명단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현 양, 오늘 참석한 기업 대표 중 80%가 강씨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어요. 장 회장님도 앞쪽에 앉아 계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장했고 모든 시선이 내 몸에 집중되었다. 저게 강 회장의 딸이야? 정말 아름다워. 실력도 좋다고 들었는데. 속삭임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태연하게 앞쪽 좌석으로 갔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음료를 받으러 갔다가 누군가가 나를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승우였다. 그는 파란색 배달복을 입고 모자끈을 쳐맸으며 손에는 음료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트레이 위에 커피가 살짝 쏟아져 내 드레스에 얼룩을 만들었다. 이승우. 나는 놀란 표정도 없이 말했다. 그가 나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며 뒤로 물러섰다. 지현아, 너 여기 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고 장 회장이 다가왔다. 지현 양, 무슨 문제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 회장님. 오래된 지인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이승우가 급히 말했다. 저는 배달하는 중이에요. 실수로 부딪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트레이가 계속 흔들렸다. 배달. 여기는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너는 어떻게 들어왔어? 박 비서가 경계하며 물었고 이승우가 말을 막았다. 문지기가 살짝 허술해서. 나는 이승우의 트레이를 살짝 살펴봤다. 그의 명패에는 배달의 말바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빌린 15억 원, 아직 갚지 않았잖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승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지현아, 제발 좀 관대하게 봐줘. 이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어? 시어머니도 병이 나서 돈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내가 포도주를 내게 쏟았을 때, 나를 못난 며느리라고 불렀을 때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
나는 소리도 높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경비원이 달려왔고 이분 나가주세요. 이승우를 끌어가려 했지만 그는 나를 붙잡았다. 지현아, 너 정말 이렇게 못됐어? 우린 함께 살았잖아. 그의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했고 경비원이 강하게 그를 제압했다. 나는 이승우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기억해. 내가 나에게 준 모든 아픔은 이제 내가 받고 있어? 그 잔 포도주의 대가를. 이승우가 울며 외치는 소리가 멀어지자 장 회장이 내게 말했다. 지현 양, 참 잘 참았어. 이런 사람은 이 정도가 마땅해. 회의 중 나는 강씨그룹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마련할 것이며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에게 법적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전장의 박수가 터졌고 아버지가 TV 화면을 통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가 내게 다가왔다. 강지현 씨, 방금 배달원이 이승우 씨라고 하는데 전 남편 맞나요? 네. 어떤 기분이세요?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내게 준 경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펀드는 나처럼 아픔을 겪는 여성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갔지만 나는 박 비서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출구에서 이승우가 경비원에게 붙잡혀 서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박 비서가 말했다. 임미 씨가 금고털이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찰에서 통보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사무실. 지현아, 강씨그룹 산하 녹색에너지 사업부를 너에게 맡기려고 해. 아버지가 서류를 내게 밀어주었고 나는 표지에 적힌 녹색에너지를 보았다. 이 사업부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중견 기업이었지만 최근 2년간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아빠, 이 사업부는 연손실이 30억 원을 넘는다고 들었어요. 왜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다. 내가 이승우와의 일을 통해 보여준 결단력과 계획성이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사업부에는 많은 여성 직원이 있어? 내가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고 나는 서류를 닫았다. 알겠습니다. 아빠. 3개월 안에 실적을 돌려보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녹색에너지 사업부 본사로 갔다. 건물은 오래되어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직원들은 무기력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강지현 대표님, 저는 사업부 부장인 김민주입니다. 안경을 쓰고 차분한 표정의 여성이 다가왔고 나는 그녀와 악수를 했다. 회의실에서 김 부장은 실적 하락 원인을 설명했다. 전임 대표가 협력사와 비리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빼돌렸어요. 이로 인해 주요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고객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50명의 직원 중 30명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회의실 벽에 걸린 조직도를 보았다. 여성 직원이 60%를 차지하네요.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몇 명인가요? 12명입니다. 그들 중 8명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즉시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3층 사무실에서 20대 후반 여성 직원 이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아이가 2살인데 전임 대표가 저에게 아이 돌보느라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했어요. 이제 집세도 못 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색에너지 전 대표의 비리 증거를 모아줘. 그리고 이수진 씨 같은 경우 근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줘.
다음 날 아침 사업부 전체 직원 대회를 열었다. 전 대표의 비리 문제는 즉시 해결할 것이며 급여가 삭감된 직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거예요. 또한 한부모 직원에게는 육아휴직 연장 및 야간 근무 제한을 적용하고 회사 내에 어린이 보육실을 설치할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 전장의 박수가 터졌고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회의 후 김 부장이 내게 말했다. 대표님, 주요 협력사인 금성테크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 협력사가 없으면 기술 개발이 전혀 못해요. 나는 금성테크 대표인 박종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님, 저는 녹색에너지 강지현입니다. 계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 대표님, 강씨그룹의 그 강지현이시죠? 박 대표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했고 나는 말했다. 전임 대표의 잘못이니 직원들과 기술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금성테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강씨그룹에서 투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일 회의를 해보죠. 강씨그룹의 지원이 확실하다면 협력할 생각입니다. 저녁 7시 사업부 직원들이 거의 퇴근했을 때 이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대표님, 이건 제 아이 사진이에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고 아기의 웃는 모습이 보였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잘 될 거예요. 그녀가 떠난 뒤 김 부장이 나에게 문서를 보냈다. 대표님, 이건 전임 대표가 빼돌린 자금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5억 원이 해외 은행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문서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전임 대표를 형사고발해. 야경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나는 사업부의 미래를 그렸다. 이제 이곳이 나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아침 9시 강씨그룹 법무부 회의실. 최 변호사가 해외은행 관련 문서를 펼쳤다. 지현 양, 전임 대표 이재훈 씨가 해외에 숨긴 5억 원은 스위스 법무팀과 협력해서 추적 중이에요. 일주일 안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 씨는 국제수사청에 적발되어 귀국 강제 조치를 받을 겁니다. 나는 문서에 서명하며 말했다. 이재훈이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은 모두 직원 보상금과 어린이 보육실 건설 비용으로 사용해. 오후 2시 금성테크와의 회의 준비는 됐어? 네, 협상 전략과 강씨그룹의 투자 계획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금성테크 본사 회의실. 박종민 대표는 안경을 닦으며 나를 쳐다봤다.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색에너지의 현재 상황을 보면 협력하기 어렵다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의 옆에 앉은 기술부장이 서류를 펼쳤다. 지난 6개월간 녹색에너지의 기술 개발 진도가 0이에요.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손해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박 대표에게 강씨그룹의 투자 계획서를 건넸다. 30억 원의 추가 투자와 강씨그룹 R&D 센터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금성테크가 녹색에너지와 3년간의 독점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박 대표의 눈이 계획서에 고정되었다. 강씨그룹의 R&D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네, 태양광 패널 효율을 30% 향상시키는 기술 포함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고 기술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기술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인데 녹색에너지가 성공하면 강씨그룹과 금성테크가 함께 시장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보다 박 대표님, 이재훈과의 비리 계약에 당신도 간접적으로 관여하셨죠. 이걸 공개하면 박 대표의 얼굴이 살짝 하얗게 변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수집한 증거 중에는 이재훈과 박 대표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비리 계약을 논의한 사진이 있었다. 강 대표님, 이건 저는 협력을 원합니다.
박 대표님.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박 대표가 한참 동안 침묵한 뒤 손을 내밀었다. 계약을 맺읍시다. 강씨그룹의 신뢰를 믿고요. 협상이 끝난 뒤 박 대표가 속삭였다. 이재훈 그 자식, 우리를 다 속였어. 오후 4시 녹색에너지 사업부. 나는 직원들에게 협력 성공 소식을 알렸고 전장이 환호했다. 이수진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저는 새로운 기술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빛이 보였고 나는 김 부장에게 말했다. 이수진 씨를 기술팀으로 이동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해.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박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지현 양, 이승우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이승우는 배달 중 차와 충돌해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박 비서에게 통보한 것이었다. 그의 시어머니는 어디 있어? 병원에 왔지만 돈이 없다고 울고 있어요. 박 비서의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병원비는 내가 내줄게. 하지만 이승우에게 전해줘. 이 돈도 빌린 거고 갚아야 해. 나는 카드 번호를 박 비서에게 알려줬고 그녀는 경악했다. 지현 양, 그 사람이. 나는 복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중요해서야. 하지만 그의 잘못은 잊지 않을 거야. 저녁 사업부 직원들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다. 김 부장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대표님, 이 와인은 제 마음입니다. 협상 성공을 축하합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차르르르 넘쳤고 파티 그날의 기억이 살짝 떠올랐지만 오늘의 와인은 성공의 맛이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업부를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여성 직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다음 주부터 기술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나의 새로운 삶도 이렇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 변호사가 이재훈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보낸 것이었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림음이 귀를 찔렀다. 최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이재훈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대기 중입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녘 서울이 안개에 쌓여 있고 녹색에너지 사업부 건물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지금 출발해. 나는 박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고 30분 후 검은색 넥서스가 집 앞에 도착했다. 공항 출국장. 경찰관 3명이 이재훈을 뒤쫓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앞으로 눌렀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이 숨겨지지 않았다. 이재훈 씨, 금융사기와 직위권 남용 혐의로 구속입니다.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보이자 이재훈이 거부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돈은 투자에 쓴 거야. 그가 발버둥치는 사이 나는 최 변호사에게 가까이 갔다. 증거는 모두 준비됐어? 네, 은행 거래 내역과 비리 계약서, 직원 증언록 모두 완벽합니다. 이재훈이 경찰에 붙잡혀 지나갈 때 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지현, 너 이러니까 나를 쫓아온 거지? 그 녹색에너지라는 쓰레기 회사, 버려도 모를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질투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 쓰레기 회사가 지금 30명의 한부모 직원과 그 아이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어. 내가 빼돌린 돈은 그들의 밥통이었어. 이재훈이 더 소리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에서는 5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녹색에너지 기술실. 이수진이 급히 내게 다가왔다. 대표님, 성공했어요. 태양광 패널 효율이 35% 향상됐어요. 그녀가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기술 데이터가 반짝이고 있었고 김 부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금성테크와 함께 개발한 신기술이 성공했어요. 이제 시장 경쟁력이 확보됐습니다. 나는 기술팀 전원을 불렀다. 이 성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야. 보너스를 3개월 급여분으로 지급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게요. 그날 저녁 병원에 있는 이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리 회복은 어때? 지현아. 병원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갚을 방법이.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녹색에너지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어? 정규직은 아니지만 월급은 안정적이야. 내가 할 수 있을 거고 갚아야 할 돈은 월급에서 분할해서 떼줄게. 내 말을 듣고 이승우가 잠시 침묵했다.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아이 없는 남자가 거리에서 헤매는 걸 보는 게 싫어. 하지만 잘못한 건 잊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승우가 사업부 앞에 왔다. 그는 낡아 바랜 청바지에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표정은 수줍어했다. 대표님, 저 왔습니다. 나는 박 비서에게 말했다. 배달팀장에게 이승우 씨를 데려가서 규칙을 잘 설명해줘. 이승우가 저녁에 문자를 보냈다. 오늘 처음으로 배달을 마쳤어? 아이들을 만나는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돈은 꼭 갚을게요.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했다. 저녁 8시 아버지와 저녁 식사. 녹색에너지 실적이 3개월 만에 200% 올랐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웃으며 와인을 따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 직원들을 이끄는 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성 지원 펀드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좋아. 나도 기부금을 내줄게.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재훈은 감옥에 갔고 이승우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붉은 와인을 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제신문에서 나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고 제목은 강씨그룹의 새로운 여왕, 강지현이었다. 강씨그룹 녹색에너지 첫해 실적 발표회 현장. 나는 검은색 시어터 드레스를 입고 스타일링을 마쳤고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었다. 박 비서가 급히 다가왔다. 지현 양, 기자단에서 이승우 씨 관련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미 씨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구속 사유는? 금고털이와 함께 이재훈 씨와의 비리 관계가 밝혀졌어요. 10년 이상 형량이 나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이제 완전히 돌아왔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무대에 오르자 전장의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가 앞줄에서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고 김 부장과 이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녹색에너지가 지난 1년간 30억 원의 적자에서 8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술팀의 노력과 금성테크와의 협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투지 덕분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영상이 돌아갔고 태양광 패널 생산 현장과 직원들이 웃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또한 저는 오늘 지혜의 손 여성 지원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펀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와 단독 부모에게 자금과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강 대표님, 전 국민이 관심 있는 건 이승우 씨의 근황입니다. 그가 현재 녹색에너지 배달팀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는 의도하신 배치인가요? 전장의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승우 씨는 스스로 지원했고 저는 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본 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며 갚아야 할 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쳐나갈 기회는 갖춰야 하죠. 다른 기자가 이어 물었다. 그럼 강 대표님은 과거의 아픔을 잊으셨나요? 결혼 5해 동안의 상처는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날 인미가 쏟아낸 포도주는 아직도 기억나요? 차가운 액체가 머리에서 흘러내렸고 그때의 수치심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포도주가 나를 깨웠어요. 나는 그 아픔을 동력으로 삶을 재시작했고 이제 다른 여성들도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승우가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배달복을 입고 모자를 꺾고 서 있었고 손에는 인사장이 들려 있었다. 대표님,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인사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를 존경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인사장을 받았다. 잘 하고 있어? 계속 노력해. 그가 경례를 하고 떠난 뒤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붉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너는 정말로 성장했구나. 내가 단순히 복수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돕는 리더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녹색 에너지 건물의 불빛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움츠린 어머님의 사진을 보며 말했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유산 증명서를 꺼냈고 그 옆에는 그날 입었던 포도주 자국이 있는 드레스 사진이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고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 대표님, 제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래에는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복수의 아픔도, 성공의 기쁨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모두 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붉은 포도주로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그 빛은 너의 삶을 더욱 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다.